안녕하세요. 예술과 사랑 제23강 실용적 사랑 두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프랑스와 사강이 지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고 하는 작품을 좀 분석해 나가면서 실용적 사랑의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좀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세계는 어떻게 보면 이제 네트워크 개인주의가 발달한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어떤 디지털 시대의 이 컴퓨터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삶에도 굉장히 깊숙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특별히 이제 그 새로운 문화 중에 하나가 이 사랑하는 문화도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혁명적인 변화 속에 이 사랑도 이제 예외가 아닌데, 왜냐하면 이제 사랑이 어떻게 유통되는가, 또 사랑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제 비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유통 방식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인스턴트 식으로 만남의 방식이 굉장히 단순화되고, 또 찰나적인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이제 사랑의 유형도 어떻게 이제 이상적인 그런 사랑, 뭐 열정적인 헌신, 뭐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나한테 이제 이익이 되느냐, 내가 이제 별로 괴롭지 않느냐, 뭐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느냐, 뭐 이런 방식으로 사랑의 때 개념이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이 네트워크 개인주의라고 하는 이제 시대를 좀 살고 있는데, 과거 이제 19세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개인주의가 발달한 시대다. 그리고 이제 개인주의가 발달한 시대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방식도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가치나 의미나 어떤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욕망, 또 개인적인 가치, 뭐 이게 이제 사회에 뭐 꼭 들어맞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그냥 개인적인 그런 욕망들 어떻게 배출할 수 있으면 또 그런 가치들을 뭐 굳이 우리에게 뭐 강요할 필요도 없고, 남에게 강요할 필요도 없고, 자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살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연애도 또 사랑도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바 일루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세기에서는 이제 사랑한다, 뭐 연애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적 네트워크, 뭐 두 가족들이 만나는, 또 이제 그 두 가족이 속해 있는 어떤 계급들이 만나는 뭐 이런 어떤 그 신분적인 결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네트워크가 사람들을 좀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21세기 되면서 이런 어떤 만남들이 이제 급속하게 바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가족이나 어떤 그 집단에 속해 있는 한 일원으로서의 이제 만남이 아니라 자유로운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시작하고, 또 뭐 그냥 안 좋으면 헤어지고 뭐 이런 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SNS나 이제 이런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이제 만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조건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고, 그런 만큼 우리가 이제 싫어하는 그런 요소들이 이제 일단 미리 한번 걸러진 거죠. 그래서 사랑의 위험들, 갈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랑의 위험들이 이제 대부분 다 희석이 됐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계급적인 거라든지, 문화적인 거라든지, 이제 이미 뭘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끼리끼리 뭐 동호회 비슷하게 이 사랑들이 이제 친목 단체 에서 이제 유지되는 그런 어떤 그 원리들이 사랑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방적인 희생이나 일방적인 어떤 그 돌봄 뭐 이런 것을 벗어나서 이렇게 이제 객관적인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사랑을 이제 갖게 되는 이런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바 일루즈가 고민했던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두 가지였었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고통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또 아프려고 하지 않는 이제 이런 요소들이 이제 강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아프지 않을 권리, 뭔가 이제 그 상처받지 않을 그런 어떤 권리들을 이제 갖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획득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을 확인하는 이런 어떤 과정이다라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아파야 하는 그런 이유들을 또 이제 만들어주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좌절감을
겪도록 이제 유도하는 그런 어떤 요소들인데, 그건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그런 이제 문제이고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고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상처받지 않을 권리, 더 이상 이제 아파하지 않을 그런 권리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랑을 이제 나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뭐 개인주의라든지 뭐 섹스 풍습이라든지 또 미디어가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이런 어떤 에로스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몸의 매력, 또 경제적인 능력이라든지 뭐 사회적인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배우자 선택의 독자적인 기준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 에로스 자본이 이제 있는 사람과 있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구분이 되면서, 이 연애하는 것들도 이 에로스 자본이 이제 많은 사람, 뭐 굉장히 이제 뭐 예쁘거나 섹시하거나, 또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성형수술을 또 하고, 또 이제 남자들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뭐 경제적인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몸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그 남성과 여성을 서로 그 선택할 때 이제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그런 어떤 생식세포적인 그런 요소, 이것이 이제 굉장히 거창하게 에로스 자본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첫 만남을 갖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뭐 예전에는 그 여성들이 그런 그 자본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지 좀 새로운 신분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뭔가 그 문화적인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 혼인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택했는데, 지금은 이제 굳이 여성들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이제 풍성하게 누리고 있고, 또 뭐 그 남녀 평등도 여전히 이제 아직 미진하긴 하지만 이제 그 고학력을 가진 여성들일수록 더 높이 이제 사회적으로 진출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그런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조건들을 맞춰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이런 에로스 자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갖고 있는 한계 중에 하나가 이제 바우만이 이야기하는 이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이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 이런 요소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긴 관계를 맺는 것은 이제 굉장히 꺼려하고 있고, 굉장히 짧게 우리가 이제 그 접속하고 또 접속을 벗어나는 이런 어떤 연결하기, 연결 끊기, 이런 방식으로 이제 관계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이제 그 에로스 자본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또 굉장히 이제 그 사랑의 패턴도 달라졌는데, 또 그 사랑이 이제 소비하는 그런 유통 구조도 이제 보면 굉장히 이제 빠르고, 그 흐름이 이제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단타적인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바로 사람들의 생각이 깊은 어떤 관계를 맺기보다는 네트워크적인 방식으로 이제 이것들을 이어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항상 이제 언제나 딜리트, 이런 어떤 삭제키가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관계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또 뭐 자기를 귀찮게 하거나 또 뭐 자기에게 막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무조건 다 삭제해 버릴 수 있는, 그게 이제 개인적인 권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그런 실용적인 사랑의 이제 한 그 사례로서 프랑스와 사강이 쓴 그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고 하는 이제 책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고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랑스와 사강은 이제 이 사진에 있는 그 여자인데, 굉장히 이제 독창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또 그가 이제 일으킨 사강 신드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여성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어떤 작품들을 좀 남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연역을 좀 살펴보면 이제 그 1935년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출생을 했고, 뭐 굉장히 이제 우여곡절한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 2004년에 이제 한 병원에서 이제 심장과 폐 질환으로 사망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생애를 조금 살펴보면 이제 그 독특한 그 문학적 세계들을 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951년에 이제 그 프랑스의 남서부에 있는 카자르크에서 출생해서 이제 파리로 이주해 오는데, 거기에 이제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는 이제 영혼의 것에 관심이 없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수녀원 굉장히 엄격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나는 이제 영혼의 것에 관심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카페 또 뭐 클럽 뭐 이런데 돌아다니면서 이런 어떤 유흥적인 삶을 좀 살았었고 뭐 1954년에 이제 소르본 대학교에 이제 입학 허가를 받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요트 사고를 당해서 침대에서 쓴 소설 슬픔이 안녕 이 작품을 이제 출간하게 되고 이 작품이 이제 엄청난 반향을 이제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비평가상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 이후로 이제 많은 작품들을 좀 쓰고 계속 승승장구 올라가게 되죠. 1960년에 이제 첫 남편인 기 쇼엘러와 이제 이혼하게 됐는데 여기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새벽 4시에 잠자리에 들고 그런 아침 7시에 일어나 말을 타러 간다. 결정은 내려졌지만 난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런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963년에 이제 그 두 번째 남편 그 미국인 조각가 이제 밥 웨스토프하고 이제 아들 드니를 이제 두고서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이제 그는 결혼 생활보다 자신의 독일 작품을 더 좋아했다. 결혼이란 아스파라거스의 비네그레트 소스를 곁들이느냐, 네덜란드식 소스를 곁들이느냐의 문제이다. 그 취향의 문제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의 결혼을 하게 되지만 모르겠어요. 이제 그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서 만났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출판사 편집자였던 이제 첫 번째 남편,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인 조각가였던 두 번째 남편, 뭐 굉장히 그 뜨거운 사랑을 품고 결혼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서로 살아가는 어떤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가슴 아프지만 이제 그런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다른 남자와 이제 결혼하게 되고 또 그 남자를 만나서도 여전히 이제 처음에는 뜨거운 사랑을 나눴지만 그냥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스파라거스에 어떤 소스를 치느냐 이건 뭐 개취의 문제다, 개인의 취향의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995년에 이제 코카인 소지 혐의로 이제 프랑스에서 기소가 되면서 이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 자신을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뭐 앞에서 이제 뭐 나는 영혼의 것에 관심이 없다 이런 이야기처럼 우리가 뭐 진지하게 뭐 자기 자신 또 뭐 자기 자신의 어떤 삶, 꿈, 이상, 뭐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게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그것들을 다 날려버리고 파괴할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자신의 어떤 삶들을 굳건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버팀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굳이 필요한가? 이런 어떤 물음들을 좀 던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작품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관통하고 있는 그 사랑의 내용이 덧없음, 권태,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사랑을 믿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 물음과 관련해서 기자가 이제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사강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농담하세요. 제가 믿는 건 열정이에요. 그 이외에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사랑은 2년 이상 안 갑니다. 좋아요. 3년이라고 해두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 열정, 뭐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런 열정, 우리가 이제 연애 감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전부이다. 그게 없으면 이제 사랑이 아닌 것이고 그런 것은 이제 길어봤자 뭐 2년 또는 이제 3년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 신혼 초기, 뭐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서로 살을 맞대고 살다 보면 그렇게 활활 타오르던 이제 열정이 갑자기 이제 식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이제 의미에서 이제 여기 작품도 보면 뭐 어떻게 심오한 철학이라든지 뭐 참여의식 또 이데올로기 뭐 참신한 소재 뭐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감각적이고 뭐 암시적이고 또 이제 뭐 논리적으로 설득하기보다는 굉장히 이제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반면에 이제 뭐 이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전원일기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제 옛날 작품이죠. 이게 이제 1983년도 됐나?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
가장 오래된 농촌 드라마인데 이 작품을 보면 이제 매 회마다 좀 감동, 교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뭐 영화라든지 뭐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뭐 굉장히 즉흥적인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담아내고 있는 삶의 교훈,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이제 값어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설명하는 많은 내용들이 이제 녹아져 있고, 특별히 이제 이 우리가 80년대, 90년대에 있었던 그 농촌 사회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그 도덕 질서들이 있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이제 농촌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더 좋은가, 뭐 효라든지 뭐 충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요소들인데,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면 굉장히 이제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네트워크, 개인적인 네트워크에서 살고 있는 이제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고, 사랑도 이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강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라고 하는 것은 남자로 하여금 그것을 벗기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물건이다. 또 이제 사랑에 대해서 세월이 할 수 있는 그것을 견디게 해주는 것뿐이다. 굉장히 이제 감각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뭔가 이제 그 인간이 욕망 덩어리고 생시세포를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욕정이나 욕구나 열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처리할 것인가, 잘 해소할 것인가, 그 욕구 만족을 어떻게 뭐 대리가 됐든지 간에, 대리 만족이 됐든지 간에, 뭐 직접적인 그런 해결이 됐든지 간에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가장 이제 그 효과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덧없다, 사랑이 금방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심장을 따라가라. 뭐 더 이상 열정이 없고 더 이상 이제 스파클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그건 이제 사랑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랑이 됐든지 간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사실, 그것은 권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덧없고 변하기도 쉽고 불완전하고 미묘한 사람 사이의 감정이 바로 이제 이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끝은 모르겠어요. 이제 굉장히 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제 시작은 미약하여나 뭐 끝이 창대하리라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은 이제 거꾸로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히 처음에는 어마어마하게 창대한 것처럼 보이고, 이 사람 없으면 뭐 자살할 것 같고, 이 사람 없으면 금방 죽을 것처럼 보이는데, 길어봐야 2년, 사강에 따르면 뭐 2년 내지 3년 정도 되면 이제 그런 열정이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제목이 이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점점점이에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이제 물음표가 아니라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점점점인데, 이제 굉장히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들이 이제 많이 있죠. 프랑스어 사강이 1961년에 이제 그 프랑스에서 출간한 책 제목이 이제 브람스를 이제 좋아해서요라고 하는 건데, 뭐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도 이제 브람스를 좋아해서라고 하는 이제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죠. 이 두 가지가 이 모티브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독일의 음악가인 이제 요하네스 브람스를 이제 소재로 삼고 있는데, 이제 브람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여기 왼쪽에 있는 스승 그 로베르트 슈만, 뭐 슈만 여러분 잘 아시죠? 슈만의 아내 이제 클라라를 좀 사랑을 했어요. 이제 둘이 이제 14살 차이가 이제 있었는데, 뭐 그때 당시도 그렇고 이제 지금도 그렇고 이제 자신의 스승의 사모님을 이제 그 사모님에 대해서 연애 감정을 갖는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금지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브람스는 이제 계속해서 편지를 쓰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수식어를 사용해서 당신을 불러보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도달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이제 그 꿈꾸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제 브람스의 모습인데, 클라라는 이제 마지막까지 그 슈만의 곁을 지켰어요. 이제 그 슈만은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다 그런 것처럼 이제 말년에 그 매독 후유증으로 정신병을 좀 앓다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이제 문란한 성생활을 한 거죠. 이제 뭐 클라라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어요. 그런데도 이제 자신을 사랑하는, 뭐 이제 이 브람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구원자들이 이제 많이 있었을 텐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제 슈만을 사랑을 했고, 그 브람스의 고백을 이제 거절을 하게 되죠. 그리고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기의 어떤 마음이 들건 들지 않건 간에 평생 자신은 이제 슈만의 아내다, 아내로 살기를 했다라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 클라라가 이제
죽게 되자 이제 충격으로 또 브람스도 이제 1년 뒤에 사망하게 되는 뭐 굉장히 이제 어마어마한 사랑을 보여줬겠죠. 지금 요게 이 소설에서도 이제 시몽이 그 주인공 폴에 대한 어떤 사랑도 이런 사랑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서 이제 비슷해요. 이제 브람스가 클라라와 14살 차이가 있고 이제 그 유부녀를 사랑했던 것처럼 이제 이 글의 주인공도 이제 폴이라고 하는 이제 여자인데 그 24살짜리 39이고 24살짜리 이제 이 시몽이라고 하는 이제 남자의 그 구애를 계속해서 받게 되는데 그 구애를 받으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갈등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이 소설은 이제 그 프랑스어 사강이 24살 때 썼던 이제 작품인데 여기에는 이제 그 세 명의 남녀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그 폴이라고 하는 이제 주인공, 그 다음에 폴의 연인인 이제 로제라고 하는 이제 남자, 바람기 있는 이제 남자가 또 나오고 또 그들을 이제 사랑하는 이제 그 폴을 사랑하는 이제 시몽 이 세 명의 이제 삼각관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덧없음, 사랑의 덧없음, 사랑의 권태감이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열정을 가지고 덤벼들지만 또 이제 뭔가 이제 관계가 바뀌면 새롭게 변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있으면 다 똑같다. 어떤 놈을 만나든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환상을 갖지 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열정에 불과하고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지속될 것인가라고 하는 시간 문제에 이제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사랑은 절대선이다. 그리고 이상적인 그런 선을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어떤 상대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배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기존의 그런 사랑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것들 이제 아주 뒤엎는 이런 내용이 이제 이 소설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39살의 이혼녀 폴에게 연인 이제 로제가 있는데 이 연인 로제가 6년 동안 이제 사귀고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첫 남편하고 좀 헤어지고 이 로제도 세 번째 남자인가 그럴 거예요. 남편하고 헤어지고 또 다른 남자를 사귀고 그다음에 이제 이 남자를 또 로제를 이제 사귀고 있는데 둘의 관계가 굉장히 이제 관성적이고 이제 권태롭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메지라고 하는 이제 그 젊은 여자를 또 로제가 만나가지고 또 비밀 연애를 하고 있는 것들.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이 시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끼어들면서 14살 이제 연하인데 25살의 이제 연하남, 25살 먹은 이제 연하남 이제 시몽이 그 틈을 좀 파고 들어가죠. 자, 로제가 굉장히 이제 그 매력적인 사나임에도 이제 불구하고 그 폴과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서먹서먹하다고 해야 되나? 뭐 사랑하긴 하지만 그냥 그 여자를 집에까지만 버려다 주고 절대로 이제 올라가지 않죠. 물론 이제 가끔씩 관계를 맺고 있긴 하지만 그녀가 정말 이제 혼자 있을 때 고독감을 느낄 때 그 곁에 없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죠. 책에서도 이제 그가 그녀를 혼자 자기에 내버려두는 일이 점점 더 잦아지고 있었다.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로제는 또 이제 젊은 여자를 또 만나서 또 그런 어떤 관계들을 갖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인 그런 관계는 뭐 부부 관계적 일상적인 관계는 이제 폴하고 서로 나누고 있지만 서로가 이제 필요할 때는 서로의 온기가 필요할 때는 이제 남남인 떨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사이에 그 14살 연하남 시몽이 이제 틈을 이제 파고들게 되는데, 시몽은 이제 그 폴의 고객,
인테리어인데 인테리어를 하는 이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 미국 여자인 이제 베시 여사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이 시몽을 좀 만나게 돼요. 이 시몽을 이제 만났을 때 한눈에 이제 그 폴을 보면서 이제 반하게 되고 또 구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그 전혀 관심이 없었죠. 뭐 나이도 이제 14살 어리고 그리고 이제 뭐 변호사이고 굉장히 잘생겼고 그래서 뭐 다른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또 새로운 관계들을 맺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부담을 갖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이제 로제가 자꾸 파리로 이제 떠나면서 출장을 가게 되고 그러던 이제 어느 일요일 날 이제 시몽이 폴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죠. 오늘 6시에 플레이 홀에서 아주 좋은 연주회가 있습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이제 편지를 보내죠. 뭐 이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브람스를 잘 좋아하지도 않고 이제 그런데 이 시몽이 폴에게 이제 관심을 끌기 위해서 브람스를 좋아해서요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독특한 이제 당연히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모티브를 좀 제공하면서 오히려 이제 망설이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폴이 연주회 회장을 찾아오게 되죠. 이제 내가 브람스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폴이 자신에게 열정적으로 다가오는 이제 그 시몽에게 호감도 느끼기도 하고 또 불안을 이제 동시에 느끼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인가 또 어떤 방식으로든지 또 삶에 어떤 영향을 이제 그 미치는 것인가 이제 이런 어떤 고민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 이제 폴이 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랑이란 두 피부의 접촉일 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사랑이란 두 피부의 접촉일 뿐이다.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열정을 가지고서 그런 어떤 그 관계, 육체적 관계 뭐 이런 거 맺는 것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그 막연하지만 그 자신을 떠나 있는 또 이제 로제가 바람 피는 걸 다 알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관계가 굉장히 또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 외롭지만 또 로제와 외롭지만 이제 시몽이 다가왔을 때 그를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이제 그 관계들을 갖게 되면서 이제 겪게 되는 굉장히 그 귀찮음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로제와의 사랑을 또 끝내고 싶지 않아서 또 그를 이제 기다리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유발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그 고독 때문에 폴은 이제 시몬에게 마음을 열고 또 그를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장면이 이제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한편 이제 로제는 이제 메찌에게 이 젊은 여자에게 이제 질렸다라고 하는 걸 느끼고 또 이제 폴을 그리워하게 되죠. 뭐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좀 이런 이 소설에 이런 얘기했어요. 로제는 이제 이 여자와 함께 자고 나면 자동적으로 반말을 쓰는 그런 부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웃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뭐 그 여성들이 이제 남자와 하룻밤 관계를 그 갖고 나서 뭔가 이제 그 대등한 존재인 것처럼 자동적으로 이제 반말을 쓰게 되는데 이거 자기가 정말 좋아할 때는 이제 그거를 의식하지 못하는데 이제 자기가 싫어할 때는 이제 이게 조금 불편해지는 거죠. 불편해지게 되고 그래서 또 이제 그 불편한 이면에 계속해서 이제 관계를 유지했던 그러니까 자기가 원할 때 만나고 원할 때 관계 맺고 이제 원할 때 또 헤어지고 그런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로제가 이 메찌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을 때 자꾸 이제 자기한테 안기니까 또 자기에게 또 자기 어떤 사생활을 이제 간섭을 하게 되니까 거기서 좀 뭔가 그 부담감을 좀 가지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여자하고 그렇게 신체적으로 접촉하고 싶지만 그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가지고 자기가 불편해지는 건 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이제 그 정리를 해서 자기가 조금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들을 또 갖게 되는 거죠. 뭐 로제는 이제 뭐 그 전뿐만 아니라 이제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에 가보면서 토마시처럼 수많은 여자들. 그러니까 이제 그 로제가 뭐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시몽의 어머니하고도 좀 관계를 가졌어요.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자꾸 뭔가 그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래서 자꾸 같이 있고 같이 뭔가를 공유하려고 하는 사람을 이제 또 끔찍하게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이제 편하게 뭐 있고 싶으면 있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전혀 간섭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을 또 편하게 생각하고 또 그를 이제 그리워하는 것들이 이제 이 소설에서 이제 떠올리게 됩니다. 자, 이제 이 기간 동안 이제 그 이제 시몽은 이제 굉장히 또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열렬하게 또 폴을 이제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어떤 운명적인 사랑인 것처럼 끊임없이 이제 그 사랑을 좀 갈구하게 되는데, 이 폴은 이제 그 반신반의하게 되죠. 반신반의하게 되고, 너무 이제 이런 사랑이 버거운 거예요. 뭐 끊임없이 자기에게 뭐 애모하고, 끊임없이 같이 있으려고, 끊임없이 같은 어떤 행동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이건 이제 뭐 나이 탓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런 어떤 가벼운 관계만 있었던 것들에서 이제 뭔가 이제 그 중압감을 주는 관계,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면서 느끼는 그 무게감들을 또 못 이기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몬과 결별을 하고 다시 이제 로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로제와의 관계가 뭐 만났긴 했지만 또다시 예전과 똑같은 그런 어떤 관계가 이어져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직감하게 되고, 거기서 어떤 큰 차이를 못 느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면서 또 시몽을 떠나보내게 되죠. 떠나보내게 되는데, 로제를 이제 만나면서 이제 소설에서 이런 얘기했는데, 익숙한 그의 채취와 담배 냄새를 들이마시자 구원을 받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울러 길을 잃은 기분도. 이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시몽하고 이제 헤어지면서 시몽한테는 이제 시몽 이제 난 늙어서 늙은 것 같아. 귀찮은 거죠. 이제 젊은 14살 어린 남자가 계속해서 막 그 연애하는 것처럼 20대 연애하는 것처럼 막 이제 달려드니까 이제 30대 후반에 있는 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시몽 이제 난 늙어서 늙은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고, 시몽은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24살, 25살 먹은 이제 청년하고 그다음에 39살 먹은 이제 부인이 나누는 어떤 사랑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맺어질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그 막장 연애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평단과 독자에서는 이제 이 소설에 대해서 엄청난 찬사를 보여주고 있고, 뭐 사강 신화, 뭐 사강 현상,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앞에서 얘기했던 토마시하고 이 폴하고 이제 무슨 차이가 있을까? 뭐 한두 명 차이라고는 이제 이야기를 못 하는데, 이렇게 살면 현대에서는 여자가 이제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살면 이제 뭐 기존의 권위와 도덕을 받는 어떤 영웅으로 추앙받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오래된 연인들은 당연하게 권태로움, 또 이제 새로운 사랑 앞에서 이제 흔들리는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새로움과 권태로운 사랑 속에서 이제 흔들리고 있는 여성의 모습, 이런 어떤 복잡한 감정을 이제 그리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소설의 내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같은 나이트클럽에서 이제 로제하고 남자 로제하고 이제 폴이 서로 옆에서 춤을 추면서 다른 파트너하고 이제 만나고 있죠. 그러면서 또 다시 이제 옛날을 회상하면서 옛날 느낌을 갖는 기회가 이제 되는 것들인데, 뭐 사랑이 이제 열정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항상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익숙함 또는 지루함 이건 이제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그 이상적인 사랑 또 굉장히 순수한 사랑을 이제 이야기하면 이런 어떤 그 권태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거쳐야 될 어떤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권태감을 이겨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 그 권태감에 굴복하고 다른 어떤 매력적인 것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이상적인 사랑을 이제 꿈꾸는 사람들은 이제 항상 이런 인간이라고 하면 이런 생식세포에 꿀리지 않고 하나의 이제 열정에 사로잡혀서 열정이 식어버리면 또 다른 사람한테 계속해서 치환해서 사람을 이제 사귀는 것들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권태감을 이겨내면서 그 둘의 관계들을 발전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이제 숭고하고 더 좋은 사랑 아닌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설은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이상적인 사랑, 이상적인 어떤 그 가치 이런 것들을 좀 폐기하려고 하는 노력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로제가 폴의 권태감을 느끼면서 이제 그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다른 여자를 만나서 욕망적인 관계를 또 누리고 또 다시 이제 뭐 그 순간이 지나면 또 메시한테 관심이 꺼지면 다시 폴을 찾는 이제 이 관계. 폴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몽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또 다시 돌아오는 관계, 이제 이런 관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이런 관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현대판 그 앞에서도 얘기했던 건 접속하기, 접속 끊기, 이제 싫으면 항상 딜리트. 폴이 이제 시몽을 쫓아내는 것처럼 자신이 이제 원할 때 좋지만 자신을 굉장히 귀찮게 하거나 로제도 마찬가지죠. 메시하고도 관계도 귀찮게 하거나 굉장히 부담이 될 때는 이제 나가라. 내가 너하고 이제 관계를 더 유지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관계 설정.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판 우리의 어떤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냥 우리 생시세포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 열정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뭐 도덕적인 금기라든지 어떤 제도적인 어떤 그 금지 사항을 넘어서려고 하는 어떤 시도. 근데 그거는 이제 계속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열정이고 덧없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고 만약에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것은 이제 키치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 미학적 이상이라든지 영원한 사랑을 꿈꾸는 것은 다 키치다, 그것은 다 타파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면 이런 어떤 그 폴의 사랑, 로제의 사랑이 이제 굉장히 그 순수한 사랑으로 접근했던 그 시몽의 사랑이 짓밟혀지는 이런 모습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책의 주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실용적 사랑과 관련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스토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